2026 월드컵 예선 전격기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네, 안녕하세요. 크뷰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작은 이벤트 전달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먼저 안내 드리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쿠팡 플레이 스포츠에서 크뷰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 손에 들려있는 김천과 강원의 K리그 산리오 머플러가 20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의 고정 댓글 그리고 설명 박스를 보시고 간단한 설문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이 머플러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사항 없으니까 영상 보신 이후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강원이 됐든 김천이 됐든 이번 시즌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팀들인데 이 팀들의 머플러를 받아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커뮤니티 공지사항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리그를 전술적으로 깊게 탐구해보는 시간 크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시즌 막판이긴 하지만 여전히 K리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또 이제 선수 개인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즌 돌풍의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난 시즌에는 광주가 있었다면 이번 시즌 K리그 1에서는 강원이 있는데 강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양민혁 선수라든지 과거에 제가 크뷰에서도 다뤘던 이제 송준석 선수라든지 그 이외에도 뭐 대표팀에 소집되고 있는 황문기 선수도 있고 다양한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상대적으로 조금 언급은 덜 되지만 팀의 굉장히 핵심적인 활약을 해주는 선수, 특히 후반기에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유현 선수인데요. 이유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풀백, 뭐 좌우 측면을 가리지 않고 풀백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주로 K리그에서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 후반기 들어와서는 강원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이유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변신한 이후에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지난 주말 있었던 인천전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28분 24초에서 잠깐 영상을 멈춰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유현 선수가 중앙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등을 지고 공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대 미드필더가 한 명이 점프해서 압박을 했기 때문에 2대1의 수적 우위가 발현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유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가지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경기의 연속성을 더해준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팀이 공을 가지고 지공을 전개해야 할 때 본인이 공을 오래 소유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투터치 플레이를 통해서 팀이 연속적으로 공을 가지고 전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팀이 공을 가졌을 때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상대 골대를 공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이제 흘러가는 장면을 보시게 되면 2대1 상황에서 뭔가 공을 추가적으로 오래 갖지 않고 연결을 해줬고 수적 우위가 발현이 됐죠. 그러면서 강원은 계속해서 공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앞으로 계속 2대1의 수적 우위가 이어지면서 박스 근처까지 전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의 소유권을 내주면서 다시 한번 또 수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이유현 선수는 공이 자신에게 왔을 때 거기서 뭔가 스스로 대단한 것을 한다기보다는 팀이 공격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박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팀의 연속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유현 선수가 중앙에 위치한 것이 보이고요. 공을 받게 됐을 때 전방으로 전진하는 강원입니다. 등을진 선수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무조건 가까운 패스라인으로서 등을진 선수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즉 등을진 선수가 앞을 보는 자신에게 공을 내줄 수 있게끔 패스라인을 형성함으로써 공을 받을 수 있게 움직이고요. 그 결과 공을 받은 이후에도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직전까지 플레이 상황으로 인해서 인천의 수비가 모두 골 에어리어 좌우폭 안으로 다 뭉쳐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공간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좌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수비가 중앙으로 고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공을 오래 소유하기보다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공의 연속성을 줌으로써 곧바로 측면으로 공격을 전개를 해줍니다. 그 이후에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을 가진 선수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의미로 마찬가지로 공격의 연속성을 더해주기 위해서 패스라인을 제공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46분 58초경에서 중앙에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한 채로
이유현 선수가 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공이 측면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은포쿠가 지금 47분 3초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유현 선수에서 측면으로 이제 이날은 왼쪽 윙백이 송준석 선수였다 보니까 송준석에게 나갈 수 있는 패스라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포쿠가 사전에 패스라인을 차단하자 이유현 선수가 가져간 선택은 은포쿠 쪽으로 드리블을 하게 되는 거죠. 은포쿠 쪽으로 드리블을 하게 되면 결국 은포쿠는 중앙의 공간을 의식해서 안쪽으로 좁혀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송준석 선수에게 패스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스를 나간 이후에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공을 가진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옵션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이유현 선수는 측면으로 움직여서 패스라인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중앙에서도 재차 3차, 2차, 3차적으로 다시 한번 공을 가진 선수에게 패스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상대 페널티 박스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서 파울까지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강원이 후방에서부터 골키퍼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은 이번 시즌 전방에서 압박을 통해서 공을 탈취해낸 이후에 빠르게 역습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는 것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는 팀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선 또 이유현 선수가 어떠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전개가 되고 일단은 중앙에 있는 이유현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공이 전달되지는 않는데요. 반면에 3자 플레이를 통해서 중앙에서 공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도 전방에 공간이 비교적 크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먼저 빠르게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향해서 드리블을 전개하게 되죠. 드리블을 전개한 이후에 지금은 곧바로 이제 보시게 되면 왼발로 패스가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유현 선수는 기본적으로 오른발잡이긴 하지만 왼발도 상당히 잘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제 프로 데뷔골 같은 경우도 이제 왼발로 기록했던 선수인데 지금도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왼발을 잘 활용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도 공을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공의 소유권이 이어지는데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가고 세컨볼 찬스가 왔을 때 결국에는 슈팅까지 가게 됩니다. 이처럼 결국에는 이 슈팅 장면을 하이라이트에 포함시킨다고 봤을 때 이유현 선수의 플레이는 아마 그 하이라이트에는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이 플레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러한 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직전에 이유현 선수가 미드필더로서 팀의 연속성, 팀의 공격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플레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비교적 후방에서부터 강원이 공을 전개하게 되고 이유현 선수가 3자 플레이를 통해서 공을 넘겨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윙이 자신을 향해서 압박이 들어왔는데 그로 인해서 윙이 자신에게 옴으로 인해서 또 순간적으로 이제 왼쪽에서 2대1의 수적 우위가 발현이 된 것이 보이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패스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 2대1 수적 우위는 아마 그대로 그냥 없는 것이 되어서 넘어갔을 겁니다. 반면에 이유현 선수는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쉬운 플레이를 하는 거죠. 원투 터치로 쉬운 플레이를 해서 다시 한번 또 팀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줬고, 그 결과 조금 더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진 상황에서 반대쪽 측면 전환이 이뤄지게 됩니다. 자, 지금은 또 강원이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자, 강원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방에 있는 이유현 선수의 공이 전개가 되게 됩니다. 이유현 선수는 기본적으로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팀의 뭔가 공격적인 관점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슈팅 능력이나 아니면은 어시스트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중거리 슈팅을 직접적으로 시도하면서 그러한 능력 또한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전까지는 팀이 지공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이유현 선수가 어떤 식으로 공격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 팀이 수비를 하다가 공격으로 전환될 때 이유현 선수가 또 어떤 식으로 팀에 적절하게 개입해서 플레이를 이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5-4-1로 강원이 수비 진영을 갖춰놓고 수비를 하고 있고, 자, 지금은 이제 압박을 통해서 공의 소유권을 뺏어내게 됩니다. 자, 이유현 선수가 직접적으로 공을 탈취해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무리해서 뭔가 어시스트성 패스, 상대 백라인의 뒷공간을 공략하기보다는 공의 소유권을 지속할 수 있는 옵션을 택해서 플레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는 미드필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상대 백라인의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뭔가 득점까지 갈 수 있는 역습을 시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옵션이겠지만, 만약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것을 성취할 확률이 조금 낮다면은 공의 소유권을 연장시킴으로써
공격 국면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것처럼 팀이 공을 가지고 공격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을 뺏어낸 이후에 재전환되면서 또다시 수비를 해야 되고 팀의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는데, 이유현 선수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관점에서도 그런 밸런스, 팀의 공격에 계속해서 공의 소유권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선수입니다. 지금도 쉬운 옵션을 택해서 그 결과 결국엔 이유현 선수의 볼이 다시 한번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긴 호흡, 조금 더 나중 상황에서 결국에는 득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상황도 이제 마찬가지죠. 하이라이트를 끝낸다면은 아마 이유현 선수의 플레이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반면에 결국에는 득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유현 선수의 그런 판단, 그런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강원이 이제 수비를 하다가 공의 소유권을 뺏어낸 경우인데, 지금도 3자 플레이를 통해서 본인이 앞을 받고 공을 받자 거기서 뭔가 터치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빠르게 쉬운 옵션을 택해서 팀이 공의 소유권을 지속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백라인으로까지 공이 이어졌고, 다시 한번 또 팀은 역습이 아니라 지공을 통해서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지금도 그 결과적으로 상대 미드필더 라인과 백라인 사이 공간까지 공략이 됐고, 최종적으로는 파울을 통해서 프리킥까지 얻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유현 선수가 공을 갖지 않았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강원에서 중앙 미드필더로서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강원이 공격을 전개하다가 수비로 전환될 때 이유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느냐라는 부분인데요. 바로 즉각적인 압박이라는 부분에서 이유현 선수는 굉장히 높은 기여도를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후방에서부터 공격이 전개가 되고 롱패스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반면에 강원이 공의 소유권을 따지 못하면서 수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36분 58초인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곧바로 수비로 전환해서 압박을 시도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연속적으로 2차, 3차 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강원에게 공의 소유권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현 선수는 공이 없을 때 굉장히 공격적인 선수, 공격성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팀이 공의 소유권을 잃어버린 직후에 압박을 시행함으로써 팀이 빠른 시간 내에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데요. 방금 장면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강원이 공격을 전개하다 공의 소유권을 뺏겼고 곧바로 이유현 선수의 압박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결과 인천이 앞으로 공격을 전개하지 못했고 최종적으로는 강원이 공의 소유권을 다시 한번 또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강원이 공격을 전개하고 있지만 공의 소유권을 뺏기게 되고, 네, 지금도 보시면 이유현 선수가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않죠. 곧바로 압박을 시행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공의 소유권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인천이 골킥을 시도하게 함으로써 상대가 역습하는 것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도 강원이 공격을 전개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또 수비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여지없이 전방으로 나아감으로써 압박을 실행하게 되고, 그 결과 공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와서 곧바로 슈팅까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공의 소유권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자신들의 진영을 상대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끌어올린 이후에 이러한 압박이 가능하다면은 곧바로 지공을 이어서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원 입장에서, 특히 이번 시즌 강원의 특성을 감안한다면은 이유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왜 계속해서 선발 출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도 오른쪽 측면으로 본인이 이유현 선수가 공격을 전개해줬고, 반면에 강원이 지금 또 공격이 이어지지 않아서 공의 소유권을 뺏기게 되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파울을 통해서 상대의 플레이를, 상대의 역습을 차단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지금도 적절하게 해당 플레이를 통해서 상대의 역습을 사전에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강원의 이유현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가 커리어를 발전시키는 동안 지속적으로 풀백으로 활약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 후반기에 들어서는 중앙 미드필더로서 완전히 변신해서 좋은 활약을 펼쳐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단순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팀적으로 선수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팀을 옮긴다거나 혹은 뭐 감독이 바뀐다거나 그러면은 또 팀의 상황에 따라서는 다시금 풀백으로서 활약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유현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보여주는 플레이는 현재 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파이널 라운드가 나왔는데 파이널 라운드 동안에도 강원과 그리고 이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한 이유현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치는지를 집중해서 보신다면 또 K리그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